5월 마지막이니까 5.18 얘기를 좀 할게요. 왜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폭력을 독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다른 누구도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형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적 복수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격난 안 돼. 심지어 부모도 자식에게 형벌을 주면 안 돼요. 아, 그렇지. 그 말은 모든 폭력의 유일한 독점자가 국가란 거거든요. 그게 현대 국가의 특징이에요. 맞다. 그러니까 그 이전 국가는 교회도 일정에도 폭력의 권한이 있고 또는 가정에도 아버지가 폭력의 권한이 있고 학교도 폭력의 권한이 있었지. 그렇죠. 체벌하고. 그렇죠. 그런데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폭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적인 의미에서 국가를 하거든요. 그게 세속화가 안 된 나라들을 신성국가를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슬람 국가에는 일정 부분 다른 집단이 폭력을 쓸 수 있는 종교 집단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적 의미에서 세속화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신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너무 처음부터 진지하게 나가는데 괜찮아. 곧 무너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 할 때 그 유일한 정당화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모든 폭력을 독점할 때 그 정당화의 근거는 뭐냐 이거죠. 바로 그 모든 폭력의 주체성을 국가한테 이양한 그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유일한 권한이거든요. 좋은 논리적 전개야. 아주. 그렇지. 그런데 자, 그 국가가 독점한 폭력을 국민들을 향할 때 그걸 국가폭력이라고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예,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국가폭력이란 말을 학자도 시민사회단체도 쓰지 못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쓰지 못했던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사실은. 국가가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요. 국가는 귀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국가는 경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대상인데 그렇죠. 거기 폭력이라니. 그야말로 존엄하고 숭고한 무엇인데 거기에다 국가폭력이란 말을 쓰면은 그걸 국가보안법의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애국의 대상이지 어떻게. 예. 그러면 이제 주권이라는 거 뭐죠?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묻지 말고 계속 해봐요. 주권이란 국가를 만드는 건데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이해했어! 국가를 만드는 것과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고 할 때 그 독점된 폭력을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이 공권력이 사라진다는 건 국가가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빈틈이 없어. 그런 경험을 현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지 못해요. 못하지. 한 사례가 있어. 그게 5.18이에요.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사례인데. 네. 광주시라고 하는 특정 공간 내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열흘 동안 국가 권력, 즉 폭력을 독점한 공권력이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졌지. 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야만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만이지. 정글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모든 이론가들이 그런 상태를 정글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보수적인 이론들일수록 이 상태가 야만적이기 때문에 5.18은 일반 시민을 제압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일반 시민을 향해서 총을 쐈잖아. 그렇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시민들이 다시 그 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일시 다 빼내요. 역사 이래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야만 상태가 도래할 거라는 이론들이 팽배하고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공권력이 아주 좁은 장소에 벗어났을 때 대개는 폭력적이거든요. 약탈이 자행되고. 그렇지. LA 폭동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공권력이 그렇죠. 부재한 공백 상태를 만든 건데. 예.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무법천지였지. 그렇죠. 무법천지죠.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완전하게 공권력이 후퇴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평화 상태를 이룬 유일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공권력을 대체했죠. 완전히. 예. 단 한 건의 약탈 사건도 없었어요. 좀 비극적인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황금동이라고 하는데 광주 충장로 주변에 황금동에 성매매 여성들이 헌혈을 하려고 해요. 몇몇 사람들이 거부해요. 더러운 피를 소유할 수 없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매 매성들이 끝까지 헌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서로 화해돼서 자기들 반성하고 그러죠. 단 한 건의 상호 간의 약탈이나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사고 실험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인류 역사에서 시민 자치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공간이 그 기간 동안 마련된 거 아니야. 첫 경험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네. 엄청난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높이치는 거예요. 많은 이론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는 그러니까 얘기다. 공권력 부재 상태에서 그 나라 시민들이 보여준 도덕성은 이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주권자의 도덕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촛불 집회 때 지난 탄핵 촛불 집회 때 입증이 됐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 거죠. 아무런 폭력 사태 없이 권력을 끌어내렸잖아. 그렇죠. 그런 전례는 없어요. 그게 저는 다 이어지는 거야. 사실은. 높은 도덕성이죠. 이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나왔죠, 어디서. 그러면 국가폭력 앞에서 가야 될 표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 상황에서 보여준 것은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도덕적,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가 그렇죠. 이루어진 거지. 이건 예술적 수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래 지속되려면 국가 체계가 뒷받침돼야 되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정치가 뒷받침돼야 되고 많은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여준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묘지가 생겼잖아요. 네. 국민묘지까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국민묘지예요. 5.18 광주 국민묘지. 이해했어. 혹시 모를까 봐. 아니 실제로 많은 분이 5.18 국민묘지가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모를 수도 있다. 모르죠. 네. 많은 분이 5.18 모르죠. 묘지라고만 생각하지. 그렇죠. 국민묘지라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국민묘지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좀 목에 힘이 들어간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철학자가 자기 나라의 일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가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야. 우리나라 사건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더군다나 법철학을 주전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법에 대해 좀 얘기할게요. 좀 눈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공동체라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의 운명을 가질 때 공동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이 그 공동의 운명을 가진다는 거. 운명 공동체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공동 운명이란 건 웬일이야? 뭐예요? 안 물어보고 가려다 보니까 손가락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한 다음에 뭐예요 해야 되는데 내 눈빛을 보고 나 길들여지고 있나? 자, 그래서 운명이 같다는 건 살아가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마지막이거든. 죽음이거든. 운명 공동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또는 어려움이나 난관으로 그 공동체가 끝이 난다면 다 같이 그렇죠. 같은 운명이 될 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묘지예요. 잘 연결한다. 그러면 인정. 갖다 붙이기 대박. 인정. 공동묘지가 사라지면 그 집단은 공동체의 성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납득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까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 대부분 공동체거든요. 가족이죠. 또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는 호족, 시족이었겠지 옛날에. 그렇지. 지금 우리가 시제 지내는 것은 일종의 시족이죠. 그렇지. 시제.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관리하는 거죠. 하는 집단이 공동체다. 그렇죠. 맞는 말이네. 그리고 국가도 운명 공동체의 특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민묘지를 갖는 거예요. 잘 연결됐어 아주. 매끄러워. 나 철학자예요. 잘 연결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속화된 나라에서 운명 공동체 성격을 갖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작은 집단의 가족 그리고 국가예요. 가족도 제사를 지내러 가거나 함께 제사에 모이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범위까지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 탈락했는데. 탈락했죠.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죠. 나는 왜냐면은 나는 한 20대 중반부터
친인척들이 제사 지낼 때 네. 나 안 갔거든요. 나도 안 갔어요. 우리는 가족을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 종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건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사 때 안 가거나 보태지 않는 건 아니야. 그냥 삶의 양식이지. 자, 가시는 분들과 안 가시는 분들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시제를 지내러 가는 분은 여전히 시족 공동체를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중에 국민묘지가 다 있겠죠. 없는 나라 딱 하나 있네. 일본? 그렇죠. 국민묘지가 없도록 미국이 만든 거예요. 항복선을 받을 때.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의 성격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 신사가 그 역할을 해서 더 나빠졌지. 그렇죠. 더 나빠진 거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지. 원래 의도는 이 사람들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네. 참 영리한 것 같은데. 근데 멍청해. 그렇지. 다 힘으로 될 줄 알아. 인간이 그렇게 되는지 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형이 나타난 거죠. 그치. 그래서 신사가 된 거거든요. 신사는 밀교단 말이에요. 밀교. 국가 종교가 아니에요. 밀교에다가 국가의 운명 공동체를 같이 오버래핑 시킨 거죠. 그 국가 거기 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가 정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헌법과 그것의 물리적 신체인 국민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